최근 들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바이든 정부의 기조 또한 180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번 미 대선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두 후보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금의 모습들에서 중요한 것은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둘 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겐슬러의 사임은 거의 100% 확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교체가 되게 되면 SEC 위원장이 사임하는 것 자체가 관례입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겐슬러 또한 이러한 전통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또한 새로운 SEC 위원장이 임명이 되게 된다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SEC의 전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SEC는 XRP 판매를 이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게 된다면 이 소송이 합의로 끝나거나 SEC 입장에 더 유연해질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이제 어제이죠.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에 있던 이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운트 곡스의 월렛에서 총 42,884 비트코인, 한화 약 3조 원 가량의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거래를 통해 이동이 되게 되었는데, 이는 마운트 곡스가 10월 전에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보유분을 분배할 계획에 앞서 이뤄진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영향일지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1% 하락한 68,3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 이더리움은 1.29% 하락한 3,839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솔라나의 경우는 0.74% 하락한 168달러, XRP의 경우는 0.96% 하락한 0.52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5%,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 1월 10일 크립토 마켓의 크나큰 이벤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것인데, 이에 현재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금액이 벌써 10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인클래스의 비트코인 ETF 대시보드에 따르면 5월 24일 기준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ETF는 세계적으로 32개가 집계가 되었는데요. 이들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양은 100만 2,343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 2,100만 개의 약 5%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또한 마이클 세일러가 의장으로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21만 4천 개보다 5배 많은 숫자이죠.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운용사는 그레이스케일과 블랙록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총 28만 9,040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랙록의 아이시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8만 7,168 BT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델리티의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16만 1,538 BTC, 아크21 쉐어스 비트코인 ETF가 4만 8,444 BTC로 뒤를 이었고, 이 비트와이즈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3만 6,185 BTC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외에서는 캐나다의 퍼포즈 비트코인 ETF가 2만 7,110 BTC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되게 됩니다. 이 퍼포즈 비트코인 ETF는 세계 최초로 출시된 현물 비트코인 ETF인데요. 또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금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 중에 20% 이상이 대규모 투자와 기관 투자가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포함한 대형 은행들, 패밀리 오피스, 연기금들 또한 현물 ETF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11월 미국에서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선 후보 중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디지털 자산 136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 헤드라인 아주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사진도 있고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온체인 분석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가 최근 친 디지털 자산 후보로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 1,000만 달러, 하나 약 136억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아캄 인텔리전스가 펴낸 27일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누적 가치가 27일 1,000만 달러를 넘어선 사실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인 트럼프 대체 불가 토큰이 NFT로 불리우는 트럼프 토큰과 이더리움, 그 외에도 MVP, 코난, 베이비 트럼프 등의 다수의 밈코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토큰 약 57만 9,30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27일 트럼프 토큰의 가격이 약 15% 상승하면서 개당 가격이 약 13달러를 이제 기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 보유 총액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 자체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친화적인 가상화폐 입장에서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의 경우는 여전히 미국 달러를 선호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성장과 이를 통해 결제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트럼프의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이 최근 보여주는 행보는 이 정치적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 매우 크죠. 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함으로써 젊은 유권자들, 기술에 민감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이 가상자산 투자자라면은 트럼프가 진심이든 아니든 현재의 기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또한 SEC와 재무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최근 들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바이든 정부 또한 기조 또한 이 180도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의 19B-4 서류 승인도 바이든 정부의 바뀐 기조 영향으로 승인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태이죠. 이제 이유가 어쨌든 이번 미 대선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을 두 후보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권 안으로 안착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의 모습들에서 중요한 것은 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둘 중 누가 당선이 되어도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겐슬러의 사임은 거의 100% 확정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행정부가 교체가 되게 되면 SEC 위원장이 사임하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겐슬러 또한 이러한 전통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추가적으로 공화당의 정책 기조에 맞춰 SEC의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할 가능성 농후하게 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완화된 규제 정책이 예상이 되는데, 현재 겐슬러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러한 규제 기조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SEC 위원장이 임명이 되게 된다라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과의 소송에 대한 SEC의 전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현재 SEC는 XRP 판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하여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게 된다라면 이 소송이 합의로 끝나거나 SEC의 입장이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가오는 11월 대선에 가상자산 시장에 많은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쪽이 비트코인에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2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2017년부터 코인 투자를 하면서 배운 사실이 하나 있다라면 알트코인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투자라는 말은 내 돈으로 코인을 돈 주고 사서 오르면 매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진짜 알트코인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이 에어드랍 같은 게 있다면 굳이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의 대장이지만 여타의 다른 프로젝트, 우후죽순 생기는 프로젝트와는 완전하게 성격 자체가 다르죠. 코인에서 투자의 대상은 사실상 비트코인 그리고 좀 더 양보하면 이더리움 정도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면 리스크가 매우 커집니다. 물론 알트에 투자해서 대박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매우 소수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가도 돈을 날리고 폐가를 망신하는 경우도 꽤나 있는데 하물며 알트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 알트에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라는 대부분의 분들이 뭐 10%, 30%, 50%의 꿈을 꾸지 않죠. 10배, 100배, 1000배의 꿈을 꾸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투자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생각은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2018년이었나요? 아마 2018년에 만들었으니까 정말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년 정도 투자를 하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씩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은 댓글 옆에 구독한 기간이 뜨게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6년 전에 구독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그분들 코인 투자 구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2021년 지난 불장에 이제 들어왔다가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번 불장에서도 분명 그러한 케이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는 신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이 잘 통할 겁니다. 이 코인 투자를 계속하다 보면은 한 2년, 3년 정도 코인 투자 구력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면 포트폴리오가 자동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한 요 정도로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코인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유행에 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이기 때문입니다. XRP는 물론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지도 그리고 하락하지도 않는 거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혹시나 내가 팔면 오르지 않을까, 그렇다고 더 추가 매수하자니 좀 마음이 찜찜한 이런 계륵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시기가 그 어떠한 시기보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불장에서도 그랬고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불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중 조정 20에서 30%는 부지 기수로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그냥 당연하게 있는구나. 이때 혹시 현금이 있다면은 추가 매수할 바겐세일의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8,000달러 부근에서 부합 흐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가격대도 작년만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지금 시기에 도달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가격대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